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톡북입니다. 오늘은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소개합니다. 이따금 삶의 방향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읽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문명이 만들어 놓은 진보적인 편의를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건을 탐하게 되는 무료기 샘솟을 때 성공한 자들을 보면서 나만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새 집에, 새 옷에, 새 물건인가에 대한 사색이 필요할 때 책장 한 기퉁이에 꽂혀있는 월든을 손에 들게 됩니다. 19세기에 쓰인 책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섬세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이 곳곳에 배어 있으면서도 자연에 대한 예찬과 자연 친화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 평온, 위안,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녹아든 문장을 읽고 있으면 삶과 자연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너무 잊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자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하버드대를 졸업했으나 부와 명성을 쫓지 않았고 1845년 뉴 잉글랜드의 숲속에 월든 호숫가에서 통나무 오두막집을 짓게 됩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가구를 만들며 최소한의 노동과 식량으로도 풍족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면서 월든을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묵과한 것에 대한 비판이었으며 자신의 진정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용기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건물을 짓고 씨를 뿌리고 작물을 키우고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만드는 즐거움을 남들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만의 참다운 삶을 개척할 수 있으며 고군분투하더라도 성취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죠. 한때 배금주의와 출세지상주의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도 귀농현상과 웰붕운동까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로우를 동경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집값, 끊임없이 성실하게 노동해도 빚만 쌓이는 도시생활에 대한 한멸을 느꼈던 사람들은 소로우의 사상을 큰 울림으로 받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더라도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겠죠. 소유를 위한 노동의 시간을 줄이고 덜 갖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대자연의 품에서 원하는 것을 더 누리고 가꾼다면 이런 소로우의 삶과 같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독자들에게 큰 위로를 선사합니다. 물론 21세기는 소로우가 살았던 시대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자본의 영향을 받고 있고 문명에서 벗어나 자급자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여러 종류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본을 우선하는 한 가지 삶을 너무 가대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성찰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기보다 되어야 할 그 무엇을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갖지 않아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새로운 집에 비싼 명품을 갖지 않아도 매일 새로운 삶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소로우는 진정한 부를 즐길 수 있는 가난을 원했습니다. 모순된 말 같지만 부의 의미가 물질적인 소유물이 아니라면 우리의 노동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의 풍요로움을 의미한다면 어떨까요? 대자연의 품에서 자원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없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돈으로 환산되지 않고 결과로 귀결되지 않는 시간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사는 데 투자한 시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삶의 풍요를 느끼고 계신가요? 소로우처럼 덜 갖고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자원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는 걸까요? 이따금씩 삶의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색이 필요할 때 소로우의 월든을 통해서 그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톡북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